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진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 변호사입니다. 네. 자, 93만 5천 명 MBC 시사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자는 93만 5천 명. 100만 봄 소풍이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속한 단톡방에서 김기현 홍보 안철수 비방 메시지 가득하더라고요. 이게 뭐 내용을 직접 이제 경향신문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뭐 메시지 내용이 조금 강도가 센 것들이라서 좀 충격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거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이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왔었는데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참모들의 행보가 대통령의 강조점과 좀 달랐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실의 관계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수십 명 규모로 돼 있는 이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여러 개가 있었고 이들 채팅방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또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들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올라왔었다는 겁니다. 내용 좀 살펴봐 주세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이미지가 나가고 있을 텐데 작전 세력 이번에는 안철수한테 붙었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거나 민주당한테는 시장 대통령 자리 뭐든 다 양보하면서 국힘한텐 악착같이 이자까지 받아내는 안철수 이런 카드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는 김기현은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는 전투사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국민의힘 성공 밑거름 헌신의 리더십 김기현 이렇게 사실상 이제 홍보 자료에 가까운 홍보 게시물들을 이제 수시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홍보 메시지를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직접 올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채팅방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을 보면 시민사회수석실의 관계자들이 이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과 일정 정도 친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이 채팅방에 이런 홍보물을 올린 사람들을 초대한 당사자들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의혹의 눈길이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경향신문에서 나온 게 두 개의 채팅방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똑같아요. 채팅방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들이 이런 홍보물을 올리는 사람을 초청을 해요.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홍보물을 올립니다. 계속 홍보물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양상이 똑같습니다. 양상이 만들어지는 양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작은 점조직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로 사실상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나 수석행정관, 선임행정관 이런 인물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정황을 지금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도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톡방에서 홍보물을 올리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단톡방에 들어오는 코스가 경로가 동일하니까 이거는 뭐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 근데 시민사회 수석실 사람들은 거의 유사한 동일한 경로로 이런 단톡방에서 김기현 홍보, 안철수 비방 홍보물을 올린다.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대통령실의 공무원들이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김 변호사님?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선거법 때문에 위반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약간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이건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도 아닌 것 아니 같은데. 본인들이 올리진 않았으니까요. 본인들이 올리진 그런 않았으니까 면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거는 본인들과 상관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게시물이 올 때는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톡방을 바로 탈퇴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이고 어디서 이제 갓을 고쳤을 거냐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뻔한 거는 너무 많은 단톡방에 초대되고 자기가 가입돼서 다 일일이 게시물을 체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되게 예정된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언론까지 났으면 이게 지금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내부 감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위로 누가 한 거야, 누가 지시한 거야라고 얘기까지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또 시민사회 수석이 현재 그 강승규 수석이 또 내년 마포 출마가 예정돼 있다는 게 또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합리적 추론이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거는 감찰을 해가지고 사건 경위를 좀 밝히는 것이 맞은 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하신 사실 그 대목인데요. 이번에 발각된 그 채팅방 중에서 하나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인 소영철 의원이 만들고 운영했던 채팅방이 들어 있고요. 이 소영철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하고 매우 가까운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구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지역구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마포 서울시의원 마포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포갑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이제 맡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채팅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 기존의 정치권에서 특히 소위 조직책들이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소영철 시의원이 만드는 과정도 보시면 먼저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던 마포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채팅방을 먼저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만드는 이유는 소위 이제 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 당원들이 다른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추가 전달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기가 쉽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핵심 당원들을 먼저 관리하고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조직책들이 각 지역구마다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채팅방의 운영 방식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는 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김영우 안철수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에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감찰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7523님 압수수색하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안 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지만 사실 시민사회 수석실 같은 경우 집권 초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시민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뭐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랬어요. 하는 보고서도 쓰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더 처신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자들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구태여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1차에서 끝내야 된다. 당원들을 철저히 조직적으로 단돌이 해야 된다. 단돌이 이거 우리 말 맞죠? 예, 단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한 게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도 네. 오늘 또 기자회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 김기현 후보의 경쟁 후보들 안철수 후보하고 그리고 이준석 개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둘 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 시사 정치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런 성격의 기자회견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단일화 1주년 기자회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그 정치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비꼬는 말로 두 분이 굉장히 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연인 사이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오늘부터 1일 해서 1년 되신 날이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기자회견이긴 했는데 어쨌든 성격이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철학과 함께 한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는 측면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일화의 진정성과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일부 세력이 있다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단일화를 희망하셨던 분들이 1년도 안 돼서 언제 받느냐며 저의 과거 발언을 트집 잡고 정체성이 어떻네 하면서 흑색 선전을 벌일 때는 참담한 심정이었다라고 소위 이제 자신을 공격했던 윤핵관들을 이제 공박하는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인용을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로 기억하실 텐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학교에서 사실상 독재자로 군림했었던 학생 중에 이제 엄석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엄석대를 소환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빗댄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게 하는 발언을 했는데 엄석대는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징벌을 했다. 한병태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한병태 이제 전학생인데 이 전학생 한병태는 엄석대에게 저항하려고 노력했다. 잘못한 건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를
내부 총질러로 찍어서 괴롭혔다라고 꼬집혔는데 이제 자신의 처지 내지는 이제 자신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처지를 이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반박을 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나는 단일화 깎아내린 적 없다. 다만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행적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글을 보면서 엄석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걸로 생각했다. 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김진우 변호사님. 내일 투표일이잖아요. 내일부터 시작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뭐 피부치기 간의 그 싸움 나면 더 격렬하다는 이제 법조계 금언이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당 내 내분이 좀 격화돼서 네. 정말 이제 한 당을 같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격렬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도 이해는 가는 게 이제 뭐 사람마다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0.7%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면 이게 당선을 확실할 수 있었느냐? 아니, 뭐 그쪽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크게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도의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주도권 토론을 이제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4차 토론이 아마 진행 중일 텐데요. 네. 3차 토론 때도 보시면 주도권 논쟁할 때 그 주도권 토론할 때 김기현 후보가 주로 뭐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총선 패배 책임론 아니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주로 얘기해서 네. 과거사에 대한 네거티브가 중심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1등 후보가 네거티브에 주력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김기현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겠지만 조금 더 당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는 걸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 논쟁은 좀 그만하는 게 좋지 않나. 쫓아가는 후보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1등 하는 후보가 왜 이렇게 쫓기듯이 선거운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이준석 전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엄석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질서를 바꾸는 담임 선생님이 있거든요. 예. 담임 선생님은 누구로 생각했을까? 국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국민이요. 담임 선생님이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한병태는 내부 총질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재밌죠. 기차 안에서 엄석대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의 패배자 내지는 낙오자로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추레한 엄석대를 한병태가 만나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마지막까지 이 비유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튜디오 바깥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공판 첫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방영철 부회장인가요? 뭐 재판에서 이런저런 진술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각자 오늘, 다른 재판이긴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뭐 이 사안은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SBS 방송에 나가서 김문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차장을 개인적으로 알았냐라고 진행자가 질문을 했는데 몰랐다는 취지로 이제 답변했던 거. 이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게 검찰의 이제 기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일단 당시 방송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진행자가 질문합니다. 김문기 차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히 안다 모른다 인지 여부를 넘어서는 밀접한 관계인지 여부를 물은 거다. 라는 게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이고 성남시 공무원만 2,500명이고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4,000명인데 그 중에서도 김문기 차장 직급의 이 팀장급 인사는 600명인데 개인적인 친분을 어떻게 갖겠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이고 또 하나는 애초에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본인의 당선 목적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과 관련해서 출생지, 뭐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검찰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모른다라고 했었던 그 답변으로만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위, 그다음에 맨 뒤에 등도 있어요. 네, 지지하고 등 때문이죠. 결국 등이죠. 결국은 등에다가 네.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로 저는 보이는데 네. 김준우 변호사님, 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 관련해서는 이재명 그 대표가 한번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재판이 2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품연구원과 관련 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오늘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나뉠 것 같아요. 이제 밀접하게 친분이 있는 관계냐, 아니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재판부의 판단이긴 한데, 다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가족 내부에 있었던 문제와 관련해서 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증문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거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뒤집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반복해서 모른다라는 좀 일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약간 조금 기존 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랑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오히려 그 식품연구원 협박받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았다. 또 다르게 보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는 그 국감 때 답변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감때였습니다. 국감 때 발언한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은 목적에 포함되는 것까지는 너무 좀 가벌성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두 개가 둘 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건데 조금 다뤄지는 국면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검찰은 모른다라고 말한 것을 행위로 봤어요. 네. 근데 지금 김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률가로서 아니 이게 모른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라고 할 수 있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서의 행위라 함은 후보자의 행위 이런 행위를 했는데 안 했다고 했거나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를 안 했는데 했다고 했거나 이런 건데 안다 모른다 자체를 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안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오히려 등으로 했다면 그래도 앞뒤는 맞는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벌금 수준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몇십만 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재판을 자주 받는 것도 당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특별히 100만 원 이상으로 선거 범죄로 처벌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주 재판 받는다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이제 뇌물을 준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돼 있는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오늘 재판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친하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동안 이제 쌍방울그룹 직원들이 가까운 관계인 걸로 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물었고 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김 전 회장 주위 사람 중에서 관련 업무를 본인이 제일 많이 아는데 이 대표하고 김 전 회장이 만나거나 사적으로 개인 전화를 알아서 통화하거나 이랬던 거는 없는 걸로 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의 친분 자체가 이 재판의 본질은 아니긴 한데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나왔었던 여러 보도들이 또 이제 친분에 굉장히 좀 집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친분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이 재판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전화 통화를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김성태 씨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누군가 전화를 바꿔줘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다라고 미리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먼저 얘기했던 것이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준호 변호사와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걸 이제 광고 때문에 제가 이제 참았는데 분량이 안 나와서
이게 이제 안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 이제 바깥에 제가 안동진 PD는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근데 옆에 있는 양지한 PD는 제가 카톡도 하고 전화번호도 알지만 네. 사실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 사이고. 아, 그러셨어요? 그 나이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에요. 어. 그럼 전화를 들어보면 이거 통화한 적도 있고 뭐 카톡도 했는데 아는 사이 아니냐 이렇게 볼 거냐.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참 그게 그 사실로 볼 거냐 주관적 인식으로 볼 거냐 이게 사실 되게 다툴 만한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건 어쨌든 뭐 어디 해외도 같이 가고 뭐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좀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일부러 선을 그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걸 좀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그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판사마다 판단이 조금씩 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오래 할 재판은 아니지 않나. 아, 그러니까 이 재판의 용도는 제가 보건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니까 언론에서 재판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판 가면서 당대표 직무 수행할 수 있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는 쓰임새가 있다. 실제로 재판부도 재판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그 격주에 한 번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여름 전에 결판이 날 거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좀 전망인 것 같습니다. 심플하니까요, 사실은. 재판 법리적 쟁점이 막 엄청나게 많은 뭐 증인이 건 많은 아니에요. 것도 아니고요. 네. 증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관적 인식을 사법적 잣대로 올려놓고 사실은 너 알고 있었지. 잘 아는 사람이지.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주관적 인식을. 양지한 PD가 우리 김진우 변호사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밥 좀 사주시라고. 아 그래요? 예, 아, 프롬프터에 직접 쓰셨습니다. 제가 앞에 아는 사이가 돼야죠. 같이 일하는 네, 사이인데. 자, 아는 사이가 됩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중앙일보 기사인가요?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예, 금요일이고 하니까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간만에 좀 미디어 비평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자체가 좀 재밌는데 얼른 국수 한 그릇 하자. 윤회 보고 갔다가 야근하는 참모들이라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좀 하루 종일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요. 이 내용적인 측면은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여간에서 5층은 불이 안 꺼진다는 말이 파다하다. 청사 5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얘기다. 한 핵심 참모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들려줬다. 오후 8시가 다 된 시간에 보고하러 갔더니 식사했냐? 얼른 국수 한 그릇 하자고 해 엉겁결에 대통령과 식사하고 야근까지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표말이 놓여 있다고 한다. 야근하며 윤 대통령이 주로 챙기는 건 경제 분야다. 특히 일자리와 수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힘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은 따로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익명을 원한 한 차관급 인사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야근까지 하며 저렇게 뛰니까 부처 장차관도 더 부담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저는 좀 사실 기사를 보고 야 요즘은 대기업 사보에서 회장님에 대해서 쓸 때도 저렇게까지는 안 이렇게는 안 쓰는데 써요. 나는 약간 민망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대통령이 야근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걸 텐데요. 지난 1월에 그 더 인터넷 언론 더 탐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말부터 1월 초까지 대통령이 한 달 정도의 이제 출근 시간대에 이 차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 지각률이 87.5%더라. 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좀 늦게 오시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근이 많으셔서 그럴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영업사원 1호,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다는 홍보물을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뿌리고 있고요. 대통령이 또 직접 수출을 챙기라고 이제 당부를 굉장히 좀 자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표가 진짜 안 좋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아마 났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부가 바로 직전에 2월 달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수출이 지금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수입은 또 늘어나가지고 무역 적자 행진이 지금 1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도 OECD 회원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을 해서 이게 2년 연속인데 이런 경우도 OECD 가입하고 나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만큼 또 열심히 야근을 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도 정부가 열심히 뛰는 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 때문에 우리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타겟인 이제 반도체 투자 보조금 정책을 내놨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기술도 내놔라, 뭐 회계 자료도 내놔라, 뭐 초과이익이 있으면 그거 미국에 환수하겠다. 반납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라서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서울경제에서 정부 관계자를 취재했는데 심지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했고. 그리고 기업들이 알아서 협상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그럼 그렇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뭐 합니까? 그러면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야근을 하면서 수출 신경 쓰라고 아무리 다그쳐봐야 현장 공무원들한테는 가닿지 않고 있다는 말이라 참 보람없는 야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영업 제1호 영업사원의 영업 실적이 어떨지. 지켜보시죠. 네. 저는 이런 그 야근이 효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헬데르그로엔이라는 디자인 회사는요. 6시가 되면 책상이 천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네. 야근하지 말고 칼퇴근하고 일찍 출근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뉴스 신세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임경민 작가, 김진호 변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